요 이제 아까 소개를 조금 이렇게 지나쳤던 그 유도현 학생입니다. 유도현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경제학 점수를 전국에서 최고 득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과성으로 득점한 게 아니고 입법고시에서도 최고 득점. 그다음 5급 행정고에서도 최고 득점. 최고 득점이 무려 주관식에서 96점입니다. 아마 역대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그런 점수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 다음에, 도현이는 제가 처음 봤을 때, 야, 타고난 공무원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합격한 것도 뭐 대단하지만은, 장래적으로, 기대가 아주 큰 학생입니다. 그래서 제 바람으로는 제가 이제 한 20년 정도 지나서 은퇴해서 이제 편안하게 TV를 볼 때, 도현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예상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이렇게 열심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작년에 4월에 군 제대 이후에 베리타스 종합반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올해 재경직에 최종 합격하게 된 류도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초시 합격은 아니지만 과거에 학교 고시반이랑 고시동에서도 공부를 시작해서 한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올해 합격을 하였기 때문에 먼저 장소 선택과 관련하여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원장님께서 엄청 칭찬을 해주셨는데, 제가 경제학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잘 봐서 합격을 한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식으로 경제학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다른 사항들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학교에서 처음 공부를 시작한 것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정규 학기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 공부와 병행하기 좋고, 그리고 또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제 공부를 할 때마다 다른 친구들과 이제 밥도 먹고 외롭지 않다는 장점도 있고, 또한 학교에 이제 고시반이나 아니면 단과대 고시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데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 초시생의 입장에서는 학교보다는 먼저 고시촌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고시촌에서 처음 공부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이제 그 해에 시험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고시 공부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끝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전공 과목을 같이 들으면서 고시를 병행하긴 하였지만, 전공이 맞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공부에 있어서 분산이 일어나게 되면 스스로 지쳐서 결국에 수험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먼저 고시촌에서 기초를 다진 이후에 어느 정도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때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2학년 때 시작하다 보니까 학년이 낮아서 이제 각종 단과대 행사에 참여하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이제 학교 집행부랑 그 다음에 학회장 같은 역할을 많이 맡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실 남자들의 경우는 2학년 때 군대를 가는데, 저는 이제 군대를 안 가고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제의가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런 걸 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네. 또한 이제 학교에 고시반이 저희 학교에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피셋이나 아니면 2차 과목들에 관련된 시험을 치러서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시험에 무조건 붙는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제 혼자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공부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저는 이제 2학년 때 그렇게 집행부 활동을 하면서도 방학 때는 베리타스에 와서 김진우 선생님이 1순환 경제학을 듣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랑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이제 행정법 교과서를 읽어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기본 원칙 같은 것만 좀 보고 들어갔는데, 다행히 고시동 시험에 그게 나와서 제가 이제 거의 꼴찌로 고시동에 입실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공부할 때. 근데 이제 그때 들어가 보니까 사실상 이제 저처럼 완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잘 없고, 이미 뭐 고시촌에서 한 학기나 두 학기 정도는 공부를 하고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함에 있어서 이제 물론 선배들이기 때문에 이제 막 배척하고 이러진 않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미 삼수학까지 다 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고 저는 처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따라가기가 버거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런 걸 잘 따라가면 결국엔 합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자꾸 놀게 되고, 또 이제 또 학교에 이제 공부를 하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그냥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될 때, 학교를 어차피 가니까 그때 가서 공부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오히려 이제 공부를 한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과 잘 진도를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면 이제 대신에 이제 자신이 초신이고 특히 이제 저처럼 고시에 일찍 진입하려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고시촌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입장의 친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시촌에도 이제 다양한 유혹의 문제가 있습니다. 맛있는 집도 많고 놀 곳도 많은데,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종합반이라는 시스템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저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서 공공이 저의 실패 원인을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상태긴 하지만 제대를 한 이후에 그냥 고민하지 않고 그냥 쭉 따라가면서 학원 수업으로만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냥 종합반을 등록하였는데 저는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고, 저랑 같이 스터디했던 5명 중에 이제 2분이 초시생이었는데 2분 다 돼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그냥 초시생일 때는 좀 자신이 고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그냥 마음 편하게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오히려 우월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종합반이란 단과반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듯이 일단 단과반은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하는 측면이 있고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합반의 가장 큰 장점은 물론 할인 혜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베리타스 종합반의 경우에는 수험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수험 기간이 조금 길어진 이유가 이제 그 공부 규율과 공부 방법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종합반에 들어와서 그 계획표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다 같이, 그러니까 마치 이제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다 같이 공부를 하면 수능이라는 것을 잘 대비할 수 있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을 계속 똑같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바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한 번 더 그 군대에 갔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거 제대하면 이제 갑자기 5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였고, 만약에 이제 종합반을 듣지 않는다면 보통 이제 행시사랑에서 그 직접 스터디를 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제 시생들은 초시생들을 잘 껴주지 않습니다. 그 게시판에 실제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수험 기간 경력 같은 거를 댓글로 남기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초시생이라고 하는 순간 잘 안 껴주거나 아니면 초시생들끼리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물론 초시생들끼리 공부를 하면 이제 행정법 같은 경우는 답이 막 정확하게 딱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논쟁을 하고 그럼 쓸데없이 막 싸우고 막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종합반에 들어와서 스터디를 하면서 스터디 리더님께서 이제 스터디를 관리를 해주셔서,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스터디 리더님께서는 저희가 하는 걸 보고 계시는데 저희가 말을 하다가 좀 논점에서 많이 어긋나거나 잘못된 내용을 말을 하면 그때 이제 다 들어오셔서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하는 식으로 교통 정리를 잘 해주셔서 그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전 운이 좋게도 이제 스터디 리더님이 그 2차 시험에 합격한 경험이 있는 분을 만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고, 스터디 외적으로도 이제 요청을 하면 그 기출문제 해설이나 아니면 뭐 공부 방법, 생활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여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초시생의 입장에서 그 공부 경험이 풍부한 스터디 리더님께 그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제 저희 합격의 스터디 리더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타 학원의 체계로서 뭐 복습 모의고사나 장학금 같은 제도가 있는데, 저는 이제 고시 공부를 하게 되면 갑자기 현기증이 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긴 수험 기간 동안에 그 1년 반, 1년 후에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목표가 잘 와닿지 않고 자신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공부를 하게 되면. 근데 이제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매번 자신의 등수가 전체 수험생들 중에서 딱 뜨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신림동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계속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의 공부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불안감과 그다음 막막함을 벗어나는데
그 단기적인 유인, 즉 장학금이란 제도와 복수모의고사라는 제도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제 그 바로 눈앞에 보이는 목표만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합격이라는 길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저는 스터디를 하면서 스터디 리더님께도 감사를 하는데, 저랑 같이 공부를 했던 분들이 워낙에 우수한 분들이 많아서 서로 이제 자극이 되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공부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모르는 게 있으면 서로 물어보고 또 공감을 할 수 있어서 나만 모르는 게 아니구나 하고 그런 점에서 좋았고, 또한 이제 그 사실 이제 고시라는 것이 고등학교 때는 이제 다 같이 친구들과 공부를 하지만 이제 대학교 때는 혼자서 공부를 하면 외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러면은 슬럼프에 빠지게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같이 공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심리적으로 가장 큰 지지가 되었고, 그리고 뭐 주말에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같이 맛있는 걸 먹으면서 얘기를 해도 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외로움을 달래는데 엄청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원장님께서도 그 순환이 끝날 때마다 이제 회식, 삼겹살 파티 같은 회식을 해주셔서 그때 이제 마음껏 먹고 그때 술도 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실강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라서 경작은 어느 정도 잘 하는데 행정법을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근데 이제 경제학 강의 너무 많이 듣는 것 같다 싶으면은 이제 그런 부분은 유연하게 행정법 강의 같은 것을 열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좀 이제 자신이 스스로 자습 시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성이 꽤나 많이 확보돼 있어서, 또 원장님께 상담을 하면 이제 해결 방안을 많이 제시를 주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잘 챙겨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그냥 시스템에 들어오면 자신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경제학을 잘 봤으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경제학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경제학과입니다. 네. 근데 이제 경제학과긴 한데 저는 처음에 경제학 공부를 할 때 먼저 고시천에 와서 이제 2학년 때 김재수 선생님 1순환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미시랑 거시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듣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학점도 잘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고시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옛날에 이제 1순환도 듣고 막 3순환도 듣고 막 이제 막 듣다가 이제 종합반에 와서 처음부터 이제 다시 예비순환과부터 시작해서 쭉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미 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혼자 공부하면 애매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수업 시간에만 경제학해서 끝내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종합반 수업을 쭉 따라가게 되었고, 이제 예비부터 사순환까지 쭉 따라갔는데,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이제 혼자 공부할 때는 그냥 인강을 뭐 선배님들이 이제 다 신청할 필요 없다, 1순환 예비부터 사순환까지 그냥 예비나 1순환 중에 하나 듣고 그 다음에 뭐 2순환이나 3순환 중에 하나 듣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했다가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장점이 있겠지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근데 이제 강의가 이제 사실 예비부터 사순환까지 있는 이유가 서로 연계를 하고 그 전 수업에서 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던 부분은 좀 설명을 안 하시는 경향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래서 수업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종합반 커리큘럼을 쭉 따라가는 게 더 좋았고, 따라서 이제 웬만하면 강사를 갈아타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경작은 쭉 들었고 행정법은 중간에 강사님을 조금 이제 바꿔봤는데 오히려 점수가 잘 안 나왔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고려를 하셔서 처음에 이제 선생님 잘 선택하셔서 쭉 따라가는 게 오히려 그 전체적인 체계 잡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경제학을 말씀드리면 이제 경제학을 잘 하려면 인풋과 아웃풋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과목에 있어서 이건 다 마찬가지일 텐데, 여기서 인풋은 이제 강의를 듣는 것이고 아웃풋은 결국엔 자신이 답안을 쓰는 것입니다. 이 객관식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강의만 듣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자신이 직접 이제 그 강의를 들은 내용을 백지에다가 기본 모형을 설정한다든가 뭐 ISL 모형을 쭉 써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쓰는 법을. 안 그러면 이제 시험장에서 머리가 하얘져서 못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답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으로 끝내면은 자신의 잘못된 습관이 뭔지, 더 개선할 점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리더님께, 그러니까 자신의 답안을 남들에게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제 알려달라고 하고 가서 이제 답안 보여주고 서로 뭐 이상한 거 있으면은 지적 좀 해달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자신의 그 나쁜 습관이 뭔지 찾아 나가면서 고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버리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과감히 수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답안 쓰는 거는 김진영 선생님 이제 수업을 나가면은 그 연도에 모의고사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이외에 과거에 이제 모의고사를 봤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저는 3년 정도에서 4년 정도 모아서 2014년 거부터 2017년, 18년까지 쭉 풀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2018년 거는 수업 나가면서 푸는 거고, 그 전에 이제 2014년에서 17년까지 미리 풀면서 예습을 하면 실제 수업을 따라가면서 모의고사 보는 데 있어서 점수도 잘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실제로 이제 1순환부터 4순환까지 한 번도 경제학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학원에서. 네, 그래서 장학금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법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제학은 사실상 이제 공부 방법이 다른 과목은 아닐 수 있는데 경제학만큼은 수학 공부랑 엄청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수학 공부라는 게 사실 개념 그냥 슬쩍 보고 바로 이제 무조건 문제를 풀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다시 이제 개념을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역으로 문제를 먼저 확인하고 그 문제 풀이에 필요한 그 개념을 직접 찾아서 연결을 하는 식으로 문제랑, 그래서 문제랑 개념을 계속 연결하는 그 과정이 접근법 자체가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또 제가 이런 방법을 택한 이유가 처음에 이제 예비순환 때는 아직 답안을 수업 시간에 쓰지 않기 때문에 종합반의 경우에는 그 종합반 자료집이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자료집을 보면 이제 1순환 예전 기출문제들이 다 있어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 그게 좋아서 저는 계속 그거를 이제 수험 기간 내내 유지를 했습니다. 또 이제 김진영 쌤 교재를 살펴보면은 가장 큰 장점이 이제 보통 수험과에서는 김진영 쌤은 정리를 잘해준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뭐 경제학의 경우에는 단권화를 따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1순환부터 예비 1순환, 2순환 쭉 따라가면서 나눠주는 유인물이랑 책 같은 거를 그냥 하나로 합치면은 네, 그래서 뭐 근처 복사집 가서 하나로 책으로 합쳐달라면 합쳐주기 때문에 그렇게 합쳐서 보고 그 다음에 저는 수험 직전에는 이제 그 개념 책보다는 먼저 문제를 보고 제가 그동안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었는지 다 조금씩 노트를 해놓고 그 모의고사 자체 그 다음 그 모의고사에 노트에 놨던 접근법을 미리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념 자체를 뭐 암기해서 들어간다기보다는 그 문제를 푸는 감을 전날에 최대한 끌어올리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잘 풀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한 기타 고득점 노하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 모르는 부분이 생기고 찜찜한 부분이 생기는데 당연히 그럴 때마다 이제 이것을 꼭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이 고시 공부라는 것이 학문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시험 합격이라는 게 주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민거리가 있어도 한 15분 정도만 고민을 하고 그 시간이 지나서 풀리지 않으면 일단은 잠깐 커트를 하고 대신에 이제 그 스터디 리더님이나 아니면 같이 공부하는 사람 또는 이제 수업 끝날 때마다 강사실에 내려가면 김진수 선생님께서 질문을 받아주십니다. 네, 이거 실강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저는 김진수 선생님한테 가서 직접 막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물어보고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종합반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처음에 이제 경제학과 행정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헌법 역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헌법이 이제 1차 과목일 뿐만 아니라 2차 과목에서 행정법이랑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공부를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기틀을 이루는 어떤 과목이니까 먼저 공부를 하면서 체계를 잡고 미리 정리만 잘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시험 직전에 한번 쓱 읽어보면은 이게 직관적으로 잘 와닿기 때문에 헌법을 차라리 이 시기에 헌법이랑 그 다음에 행정법, 경제학을 같이 이렇게 세 개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학교에서 헌법 과목을 들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를 학원에서 이제 원장님 강의도 엄청 좋기 때문에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혼자서 공부하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 과목의 특성상 처음에 체계 잡는 게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뭐 교수님이든 아니면 강사의 도움이든 처음에 받아서 좀 정리를 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만약에 아무런 베이스 없이 공부를 하게 되면 단순 암기식이 돼서 흥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최대한 이 시기에는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순환이 이제 지날수록 3순환에 가까워질수록 좀 외우는 식으로 이렇게 좀 더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기타 통합과 관련해서는 저는 처음에 이제 숭실대구역 쪽에서 통합을 했습니다. 물론 거리상으로는 엄청 가깝긴 한데 단점은 이제 그 아침에 조금 늦게 나오고 하면은 차가 은근히 많이 막힙니다. 왜냐면 강남순환도로가 이쪽에 같이 통과하기 때문에 아침에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서 이렇게 그 비좁게 이제 오면 그게 또 그것만으로도 이제 피곤해서 아침에 와서 한 10분 자고 막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 이제 생각보다 여기가 차가 좀 교통이 복잡하고
교통이 일찍 끊겨서,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정류장은 정류장 표시도 안 되는데 거기가 정류장님도 있습니다. 551호 같은 경우는 저기 위쪽에 이상한 네, 가게 앞에서 이제 차를 타는데 그게 사람들 모릅니다. 거기가 정류장인지. 네, 그만큼 여기가 좀 이제 약간 복잡하기도 하고 막차도 일찍 끊겨서 저는 이제 공부를 좀 늦게 하는 야행성 스타일인데, 근데 10시 반에는 집에 가야 돼서 그게 좀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제 부모님께서 이사를 오셔서 그래서 이제 근처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좋았던 점이 주말에는 이제 잘 안 오게 되는데 고시촌에, 근데 주말에 사니까 이제 혹시나 주말에 특강이 있으면은 특강 들으러 가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뭐 아침에 강의 듣기도 편했습니다. 네, 그래서 통학보다는 웬만하면 원룸 구해서 다니는 것도 네,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대인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고시 공부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 공부를 하다가 군대를 갔다 오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관계가 많이 정리가 돼서 막 친구들이랑 엄청 많이 연락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물론 가장 친한 친구들한테는 연락을 하고 이제 해야 되지만, 그 친구들에게도 이제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 고시 공부를 할 때는 고시 공부 하지 않는 친구들을 덜 만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 네, 그 장소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또 피곤하기도 하고 공부 리듬이 깨질 수 있으니까 사전에 이제 친한 친구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또 합격한 다음에 인사를 해도 충분합니다. 네. 합격한 다음에 이제 뭐 그러니까 집안 행사 다 참여 못 하다가 그냥 합격한 다음에 인사드리면 그것만으로도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막 진짜 엄청 중요한 거 아니면은 다 자기 자신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합격하고 다시 인사드리면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이성교제와 관련해서 수험과에 이제 새로 사귀지도 말고 헤어지지도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성교제를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뭐 이성을 사귀거나 헤어지는 건 큰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자신의 공부에 있어서 더 우선이 되지 않도록, 또 정신적으로 안정이 깨지지 않도록 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수험생으로서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면, 저는 오전에는 이제 그 필세 강의가 없는 날은 오전에는 그냥 오후 수업에서 볼 모의고사 대비해서 뭐 경작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14년, 15년, 16년, 17년 자료 확인하고 이제 모의고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분명 겹치는 게 있어서, 물론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겹치는 게 있어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답안을 쓰면서 도움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오후에 수업 듣고 저녁 때는 이제 리더님이랑 스터디하면서 몰랐던 부분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밤에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제 자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필요한 부분은. 네. 그리고 저는 좀 야행성이라서 1시쯤에 자고, 그 다음에 아침 9시쯤에 독서실에 갔습니다. 뭐 어떨 때는 그냥 피곤하면 10시에 가기도 했는데, 공부 시간 자체는 이제 집중이 중요한 것이지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막 자신의 공부 시간이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다고 하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자신의만의 패턴을 만들어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 공부 시간을 이제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이제 더 늘리는 식으로 이렇게 유연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고시가 장기 레이스니까 수면 시간은 무조건 6시간 이상 잤습니다. 저는 푹 잤습니다. 그리고 이수능 기간에는 이제 피셋이 가까워지니까 오전에 피셋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2차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타임이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세 타임으로 나눠집니다. 고시 생활을 하게 되면. 근데 이제 이수능 때는 한 타임만 피셋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셋 직전 기간에는 세 타임 중에서 2타임을 이제 피셋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세 타임을 다 피셋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너무 피곤합니다. 왜냐면 피셋이라는 게 뭐 암기 과목이 아니고 계속 머리를 쓰는 거라서 무조건 집중이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냥 최대 저 같은 경우는 세 타임 중에 2타임까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타임은 이제 2차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그 2차랑 3차 사이에 채점 기간이 짧아지면서 이제 올해부터 그랬는데 이제 짧아지면서 3순환 기간에 공부할 시간이 엄청 줄어듭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수험생이어서 받는 각종 스트레스는 저는 평일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주말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저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저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공부가 아예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공부를 안 하시면 됩니다. 네. 공부를 하지 말고 그냥 PC방에서 가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뭐 맛있는 거 계속 먹거나 아니면 집에서 그냥 침대에서 계속 쉬시기만 하면 이제 갑자기 죄책감이 어느 순간 몰려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공부가 아주 잘 됩니다. 네.
차라리 한 번 쉬는 게 네, 그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건강 관리는 저는 이제 군 제대하고 바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했는데 좀 하다 보니까 갑자기 힘들어서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피셋철이었는데 네, 그때부터 힘들면 이제 삼순환 때는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겨울에 어차피 세 타임 중에 두 타임 이상 할 수 없으니까 한 타임은 운동하면서 겨울에 체력 비축하고 삼순환 때 바로 달릴 수 있게 그러니까 준비하는 기간으로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뭐 아세안 헬스클럽도 있고 뭐 바디 컨트롤도 있고 많은 좋은 운동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저는 계속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비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다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받아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 다니면서 제가 이제 시행착오 유형이다 이런 유형에 속했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다가 성과는 없고 또 고시 반에 들어가서 이제 선배들한테 우달리다가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바짝해서 4월부터 해서 원래 이제 6월에 됐으니까요. 그 기간만 놓고 치면은 아주 이제 성공적인 수험생활로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문은 이제 우리 도현 학생이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서 학생들은 다 알아들어서 질문이 없는 것 같고 부모님들은 알아듣는 게 별로 없으시죠. 그래서 질문이 없고 어쨌든 이따가 따로 이제 시간을 내드리니까요. 그때 하시고.